10월 3일에서 5일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산림학 연구소 한마당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2박 3일간 정말 놀라운 체험이었죠. 그곳에서 철호 선생님이 쓰신 산림학 을과 길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어요. 하늘, 땅, 사람, 더불어 사는 산림길 평화살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죠. 작은 판형에 130페이지 정도라 금방 읽으려니 했는데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 작은 책에 동양 고전과 경전, 철학적, 인문학적 인용과 사유가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줄을 치며 천천히 읽었어요. 내용이 좋아 챕터별로 키워드와 인상 깊은 인용문을 뽑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의 느낌을 기록한 부분은 저자의 원뜻과 맥락에 어긋날 수 있으니까 꼭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산림학입니다. 산림학은 생명을 살리는 참 사람됨, 을날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운동이다 라고 해요. 산림학은 둘의 울력 품앗이를 토대로 자치, 자족, 자립하는 생명 살림터를 일구는 겁니다. 우리 삶을 훼손시키는 생각과 이론을 생명으로 치환하고 죽임의 문명에 물든 관습과 생활 양식을 살림의 가치로 전환하는 거죠. 산림학은 을날을 회복해 정신혁명, 나아가 영적혁명을 지향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의식을 부처의식, 그리스도의식으로 상승시켜서 다른 높은 곳이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상천국을 구현하려는 것이 아닐까 확대 해석을 해봅니다. 애토를 정토로 바꾸는 놀라운 삶의 방식과 여정들이 산림학에 녹아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추상과 일반화입니다. 모든 관념, 말, 글, 상징은 삶에서 생성되어 추상되고 일반화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말과 글의 제한 속에 삽니다. 추상화되고 일반화시킨 생각들은 지켜야 할 관습과 관념이 되어 우리를 구속한답니다. 우리는 모순투성이 관습과 명징하지 않은 관념의 감옥에 수감된 장기수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세상 그물에 걸리지 않는 청정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물이 아무리 촘촘한들 그 바람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 언어를 넘고 문자 뒤에 있는 지극한 경계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추상과 일반화에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고 쓰지 않고 쓸 수 있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유와 무, 앙과 모름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 작동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천부경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일시무시일,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일종무종일. 우리 고향은 무극에 보이지 않는 형태없는 씨알입니다. 우리는 음양으로 나누어진 태극을 거치면서 물질 우주에 무료화되었지요.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윤회전생하면서 무극의 창조 근원으로 귀일하고 있는 영혼입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중에 잠시 푸른 행성 지구에 불시착해서 세상 체험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머니가 계신 무극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지요. 우리 실체가 영혼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영혼임을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보이는 현상계는 보이지 않는 절대계의 반영물에 불과하니까요. 창조주의 인과법칙이 한치 오차 없이 흘러가니 정말 장엄하지 않나요? 네 번째 키워드는 통전학문입니다. 산림학은 불전된 분과학문에 담긴 산림문학의 영광과 논리, 성과를 산림살이를 뿌리로 서로 잇는 학제간 소통 통전학문 운동이다.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한 학문, 그런 상태에서의 학제간 연구와 통전학문 논의는 서로 다른 관념의 벽을 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분절된 학문의 한계를 이해하고 학제간 통전성을 가능하게 하는 첫 출발점은 사람과 삶을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항상 시장 경제 원리와 금융자본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과 삶은 언제나 도구가 되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는 이원적 세계에 갇히게 되었죠.
옳고 그른 시비, 미추 아름답고 추한 것, 귀천 귀하고 천한 것, 선하고 악한 것, 염정, 고저, 장단, 이 양극단은 하나랍니다. 우리가 정한 상대적 기준일 뿐이죠. 우리가 어느 한편에 서는 순간 싸워야 할 적이 생겨 전쟁을 해야 합니다. 철호님께서는 진리를 규정하고 독점하려는 욕망인 진리 욕망이 교묘한 지배와 무자비한 폭력을 양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정언하려는 자는 먼저 진리를 그의 실제 삶으로 스스로 드러내라고 합니다. 저는 세상 철학이 진리의 기준이 되려면 이원적인 관념으로 흐르지 않도록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학은 지적 유희에 천착해 있고 전성되어 온 진리는 우리 삶을 성숙과 변혁으로 추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학자들의 손에 들려진 때 묻은 현미경을 어떻게 내려놓게 할 것인지 고민해 봅시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탈주와 생성입니다. 탈주는 비판적 사고와 실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포용과 사랑을 겸비하지 못한 비판 역량은 생성의 기운까지도 가로막는 가시가 된다. 탈주는 순간일 수 있어도 생성은 지속의 힘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림학은 문명 전환을 추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문명 전환은 마르쿠제가 말한 1차원적 인간을 탈피하고 또 라이가 말한 내적 파시즘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 권력의 지배를 체념한 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니체의 노예 도덕에서 탈주해야 하죠. 하지만 탈주한다고 새로운 문명이 전개되겠습니까? 탈주는 새로운 삶의 첫걸음일 뿐 더 나은 삶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들레저는 말합니다. 탈주만 하고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린 아노미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철호님은 주체적 역량으로 일상의 삶을 재구성하는 생성 전략을 강조합니다. 해체의 활용점정은 새로운 삶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겁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장과 사이, 주체입니다. 삶의 인식의 순환 과정을 함께 온몸으로 겪으면서 생성되는 이러한 주체, 생활 문화와 습속이 얽힌 공동 인식과 감성을 지닌 주체로 장 내지 사이 주체라고 합니다. 물질은 에너지 기입니다. 빛은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서 입자이자 파동으로 나타난다는 게 양자역학의 결론이죠. 에너지의 진동이 떨어지면 물질이 되기 때문에 고체인 우리 육체도 에너지로 볼 수 있답니다. 우리 몸은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죠. 오라장이라고 부르는 나의 양팔을 벌린 넓이의 에너지 장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느낌, 의식은 에너지 장의 표현이 육체와 정신체에 나타난 거겠죠. 에너지 장은 물질 육체와 달리 에테르 형태로 서로 결합하고 흐르며 상호작용을 끼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동인식인 집단의식을 형성하고 또 나의 감정을 움직인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한 듯 하지만 사실 이미 에너지 장에서 결정된 것을 나의 오감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개체적인 나는 없고 의식으로서의 나만 존재할 뿐이죠. 의식으로서의 나는 모든 이들의 에너지 장과 연결되어 공유합니다. 자타일여라고 하듯이 나와 남은 하나랍니다. 하늘, 땅, 온 생명이 서로 살리며 더불어 사는 하나된 존재죠. 우리가 개체성을 초월해 전체성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이원적 가치들은 무너지고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We are the one, we are the family. 우리는 하나랍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한몸살입니다. 삶이 변한다는 것은 삶이 펼쳐지는 시공간이 변하는 것이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시공간으로 펼쳐지고 다양한 힘들이 서로 살리며 작동하는 관계의 장이 생명 살림터인 마을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 주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체성을 상실하면 몸이 직접 지배당하지 않더라도 지배의 힘 속에 살게 되겠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먹고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
자본과 권력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통제를 한답니다. 생명 살림터인 마을은 삶의 시공간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죠. 저는 공공기관 직원임에도 코로나19 면역주사를 거부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맞지 않았죠. 시청 출입이 통제되고 식당에 갈 수 없었고 직원들로부터도 무언의 압박을 받았죠. 전염병을 퍼뜨리는 범죄자라는 따가운 시선을 견뎠어요. 우리 사회가 생각이 다른 소수의 신념자들을 언제라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일 수 있겠구나 섬뜩했죠. 높은 지성을 가졌더라도 원시적 야만성이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는 타인에게 헌신하는 도덕적 인간이 모여서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는 비도덕적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를 했죠. 앞으로 맞이하게 될 더 강한 팬데믹 상황에 우리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더 폭력적이고 더 야만적으로 변할 겁니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탄압에 많은 생명들이 길을 잃을 겁니다. 닥쳐올 기후위기와 팬데믹 상황에서 살림터 마을이 생명살림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번째 키워드 반생명문화와 국가입니다.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사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조작 사건, 삼터를 파괴하는 국가주도의 개발사업, 세월호와 해병대원 순직 진상 은폐 사건 등 국가가 백성에게 행했던 강제와 폭력, 은폐의 역사를 보면 어느 폭력보다 일방적이고 교모하고 무자비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생물학적 필요에서 나온 진정한 욕망일까요? 아니랍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자크 라캉이 얘기했죠. 우리의 욕망은 규범, 자본, 관념, 타인의 시선에 의해 조작되어서 우리를 결핍과 불안에 떨게 한답니다. 더구나 자본의 무한 정치적 지배관념이 쳐놓은 그 거물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우리를 꽁꽁 에워싸고 있죠.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님의 애국자가 없는 세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 무려 58년이 걸렸습니다.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국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젊은이들은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총을 메고 전쟁터로 가지 않을 테고 대포도 안 만들 테고 탱크도 안 만들 테고 핵무기도 안 만들 테고 국방의 의무란 것도 군대 훈련소 같은 데도 없을 테고 그래서 어머니들은 자식을 전쟁으로 잃지 않아도 될 테고 젊은이들은 꽃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지개를 사랑하고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결코 애국자가 안 되면 더 많은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이고 세상은 아름답고 따사로워질 것이다. 멋진 시입니다. 이제 저도 세상을 거스를 용기가 조금은 생겼나 봅니다. 9번째 키워드는 가로막는 힘입니다. 되돌아가려는 욕망, 겸하여 생기는 욕망, 특수화시켜 배제하는 생각과 정서 등의 권력작용은 새로운 삶을 실천하는 길에서 매우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두 지배의 내면화 속에서 작동하며 지배의 내면화를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기존 삶을 지배하는 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구심력을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굴 속 그림자에 집착하고 우물 속에서 바라본 하늘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서 본능적으로 저항을 하지요. 새로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지배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해서 지배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 사람은 특별한 경우라서 가능하고 나에겐 맞지 않아 라면서 특수화시켜서 배제시킵니다. 심지어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서 비난하고 포기로 인한 불안감을 위안으로 덧칠해버리죠. 새로운 삶에 들어서서도 애굽의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유혹에 사로잡힌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혈연 중심 가족주의를 넘어서고
국가주의에 길들지 않고 자본의 무한한 자기 정책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과 변화된 생활 양식이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10번째 키워드 주체 역량입니다. 백성의 주체 역량으로 마을을 만드는 것은 깨어있는 백성의 조직된 힘으로 새로운 삶과 삶터를 만드는 것이다. 깨어있는 백성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어나고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깨어나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 심지어 우연한 사건을 통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깨어있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날마다 공부하고 수행을 해야 한답니다. 우리 마음속 신념의 성을 견고하게 만들지 않으면 의심의 창과 회의의 칼은 언제든 성을 붕괴시킬 겁니다. 우리 백성들은 유혹에 맞서기 위해 수심전기로 해자를 깊게 파고 제폭구민으로 부서지지 않는 포루를 만들어야 해요. 관이나 자본의 마약에 중독되지 않고 불의의 발톱에 피가 맺혀도 오로지 백성의 조직된 힘으로 홀로 서기를 익혀야 한답니다. 새로운 살림살이 생태계를 지향하는 고독한 투쟁은 홀로 서기의 식구처럼 말로서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혼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철호님은 책의 첫 장에 살림길이라는 시를 통해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쉼터의 평화로운 숨결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함께 나선 길, 혼자 남은 것 같았는데 많은 길벗들이 함께 걸었음을. 햇살과 그늘을 함께 누리는 쉼터는 서로 살리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어두워져 살림길답게 걷지 못했습니다. 지친 길을 지날 때 힘이 되었던 기질이 고요한 길을 지나는 길벗에게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눈물과 사랑으로 일깨우고 생기 일으키는 길벗이 있어 걸을 수 있습니다. 함께 걷는 길은 홀로 걷는 길입니다. 홀로 잘 걷는 것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체념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홀로 걷는 길이 함께 걷는 길이 됩니다. 참 감동적인 시입니다. 초로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많이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홍천 한마당 잔치 때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머금고 말을 거는 자상한 모습이 생생합니다. 수염을 기르면 꼭 도인 같을 것 같은 그런 근엄함에 저도 저분같이 자상하고 고고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